장애인에게 두 다리와 희망을 선물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한번 골반을 좀 늘. 모든 것이 끝난 줄로만 알았던 암흑 같은 현실 속에 비춘 한 줄기의 빛. 빛을 따라간 곳에는 다름 아닌 휠체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2막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국내 최초에서 이제는 최고의 자리를 꿈꾸는 금동욱 씨입니다.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꿈과 희망을 실은 휠체어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지금 만나봅니다. 경기도 이천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열기로 가득한 훈련원. 선수들의 에너지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곳은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장애인 스포츠 휠체어 럭비 경기장인데요. 두 다리 대신 두 팔로 바쁘게 바퀴를 구르며 코트를 누비는 선수들. 빠른 스피드와 격렬한 몸싸움은 이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열띤 훈련이 계속될수록 경기장의 공기도 금세 뜨거워지는데요. 한편 코트 밖에서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이 사람. 특별한 인연으로 이곳을 찾았답니다. 저 예전에 휠체어 럭비 실제로 선수 생활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팀 감독이었었고 그때는 선수 시절 하셨었고 그때 만난 적도 있고요. 저희 대회장에서 이렇게 대표팀 장비 수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회장에서도 각 선수 시도 선수 대회에 참가한 시도 선수들을 위해서 많이 그 장비 수리를 많이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발판 바로 스포츠 휠체어의 대가 금동욱 씨. 그는 직접 선수로 뛰었던 경험을 살려 선수들의 장비 제작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선수들의 두 다리를 대신하기에 스포츠 휠체어는 그 중요성과 의미가 남다릅니다. 아무도 뛰어들지 않았던 휠체어 제작에 도전할 수 있었던 건 동욱 씨 자신 역시 선수들의 아픔을 알았기에 가능했던 일. 그의 불행은 거짓말처럼 찾아왔습니다. 23살 때 일단 다쳤어요. 보통 교통사고 예를 들어서 산재 보통 이래지면 저는 분류상으로 보면 범죄 피해자 그런 것 같아요. 길에서 불량배로부터 위협을 받는 여성을 구하던 중 흉기에 찔리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로 하반신은 마비되고 하루아침에 지체장애 판정을 받게 됐는데요. 근데 재활외과 갔더니 나보다 더 심한 분들도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심한 분들도 사회생활을 다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장애를 입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휠체어를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난 휠체어는 못 팔더라도 휠체어 수리나 이런 것들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다치기 전에 또 자동차 관련된 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휠체어 수리를 이제 하는 와중에 휠체어도 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휠체어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군가는 무모한 도전이라고 말했죠. 기술을 익히는 것부터 금전적인 부분까지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99년 첫 번째 휠체어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까지는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맞춤형 휠체어를 넘어 국내 최초 스포츠용 휠체어 제작에도 성공하며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들에게 동욱 씨는 더 이상 없어서는 안 될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온 게 스포츠 휠체어를 좀 만들어 달라. 수리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국내에는 만든 데가 없다. 그래서 일단 휠체어 럭비라는 종목에서 휠체어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맞는 게 선수 한 사람한테만 제대로 맞추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휠체어를 좀 만들기 시작한 것도 그렇고. 일반 휠체어와 달리 스포츠용 휠체어는 각 종목과 포지션, 선수의 몸에 따라
형태와 기능이 달라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혹시 이 엉덩이 파이프를 좀 넓게 하고 좌폭을 여기에다 맞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쪽에다 용접을 제작 초창기만 하더라도 외국 휠체어에 익숙한 선수들에게 외면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몸에 딱 맞게 제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물론 외국에도 뒤지지 않는 품질로 선수들이 먼저 그를 찾는다는데요. 과격한 몸싸움이나 움직임으로 수리나 관리도 자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의 존재감은 점점 빛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스포츠의 성장은 그의 휠체어와 함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허리를 제가 턴할 때 허리를 돌려야 되는데 이 바인딩이 헐렁해가지고 그 좀 몸이 흔들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골반에 고정돼서 움직이는데 더 도움되는 것 같아요. 훨씬 가볍죠. 전에 타는 건 엄청 무거웠으니까 훨씬 잘 나가요. 좀 덜 힘들죠. 가벼우니까. 속도도 전 거보다 더 나고 기록도 제법 훨씬 단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커요. 네, 운동하는 데는 장비가 뭐 좋은 거 타면 뭐 기록도 당길 수도 있고 스피드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 광주시의 공장. 바로 이곳에서 휠체어가 탄생합니다. 대량 제작을 하는 기계화된 공장과는 달리 프레임부터 부품, 시트까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이곳에서는 한 달 평균 30-40개 정도의 수량만 생산된다는데요. 20년 전 홀로 외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금동옥 씨는 어느덧 20여 명의 직원을 이끌고 책임지는 기업의 대표로서 공장 운영과 제작의 전반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세세한 부분까지 맞춤 제작하니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휠체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제 티타늄 농구 휠체어입니다. 일반 휠체어랑 다른 거라면 제일 큰 게 이제 바퀴 각도가 팔자로 돼 있고요. 앞에 범퍼가 달려 있어가지고 경기하면서 충돌 같은 거 하면서 선수들 그 부상 같은 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구 휠체어는 다른 휠체어들과 달리 브레이크가 없다는 것 또한 특징이죠. 휠체어 농구는 이른바 장애인 스포츠의 꽃이라고도 불리는데요. 휠체어에 벌어진 바퀴가 속도와 회전력을 높여 경기에 박진감을 더해줍니다. 컬링부터 댄스까지 휠체어 스포츠의 종목도 다양합니다.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 갔어? 아유, 휠체어 찾아왔죠. 제 가방. 걱정했어요?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휠체어 럭비 전 국가대표 이명호 선수입니다. 장애인 스포츠 종목 중에 휠체어 럭비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재활 운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년 만에 이제 국가대표가 발탁이 돼가지고 한 10년 동안 럭비인으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작년부터 사격을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장비를 맞추러 왔다가 오늘은 이제 납품 받으러 이제 다 됐다고 해서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생애 첫 사격 휠체어라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만큼이나 새로운 휠체어에 몸을 옮기는 건 역시 설레고 긴장됩니다. 나중에 벨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등받이 높이하고 다 세팅 다 맞아야 되잖아. 높이만 우선 보더라. 높이 이 정도면 높이나 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팅을 이제 가서 총 직접 해보고 내가 이제 자세에 맞게끔 세팅만 하면 끝. 일단은 자세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자세 잡고 나서 또 세팅 한번 더 해야 될 거야. 아주 흡족합니다. 마음에 쏙 들고요. 이거 가지고 가면은 뭐 메달도 바로 딸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드네요. 한 사람만 생각하며 휠체어를 만든 동옥 씨도 같은 마음이겠죠. 금메달 따라고 어우 금색 야 내가 은색을 얘기했었는데 색깔 맞춘 이 한국 말고 세계 국제대회 나가요. 올림픽 스포츠용 휠체어들은 기존에 이제 국내에는 사실 만들어진 적도 없고 그리고 저 역시도 이제 만들어 본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 자료를 뭐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타보시고
또 문제점 또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스포츠용 휠체어라는 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선수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는 평창에서 지금 아마 지금쯤이면 시합을 하고 계실 분도 계시거든요. 크로스컨트리에 지금 올해 금메달을 따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 우리나라에서 또 크로스컨트리 체어를 만드는 회사가 또 없었어요. 금메달 따면 아마 올 거예요. 패럴림픽에서 한국의 첫 메달을 안겨준 신의연 선수. 첫 메달을 선물한 스키체어 역시 그의 작품이라니 대단하죠. 휠체어밖에 모르고 살았던 시간. 그 사이 동욱 씨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진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 혹은 자신의 고객들과 비슷한 불편함을 가진 장애인 복지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특히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성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 하나인 일자리 문제. 그래서 금동욱 씨는 2011년 장애인 직원을 고용하기 시작해 사회적 기업으로 발돋움했고 현재까지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 5분 정도 있어요. 척수 손상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요. 척수 손상 중에서 이제 경추 손상이라고 해서 손을 잘 못 쓰시는 분 있고 또 소아마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일단은 언어장애 청각 친구도 있고요. 저희가 휠체어를 만드는 곳이고 휠체어를 또 타시는 분들이 만들어가야 되는 건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휠체어 회사에 휠체어 직원이 없다 그러면 그게 더 웃긴 거 아닌가? 기업의 대표로서 직원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인지 직원들 사이에서도 금동욱 씨는 신뢰와 존경을 받는 리더로 직원들과의 관계도 가족처럼 돈독하다고 합니다. 어떨 때는 형님 같고 어떨 때는 그 아버지 같기도 하고 되게 직원들 잘도 보살펴 주시고 또 개발 이런 것도 되게 능력이 좋으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그런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사실은 저보다 나이는 좀 어리시긴 한데 되게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동욱 씨가 되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아내. 24년 전 여고생 봉사자로 처음 만났던 아내 김경자 씨는 한결같이 동욱 씨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한 만남이었을 때도 동욱 씨가 사업 도전에 실패했을 때도 두 사람은 늘 함께였다는데요. 처음에 만난 거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친구가 그 재활원에 친구 아는 오빠 보러 가자고 해서 갔다가 거기 계신 분이었고요. 그래서 좋아하다가 집에서 너무 반대를 하길래 제가 가출도 하고 고등학교 때 너무 그랬죠. 그러다가 저희 한 7년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되게 힘든 과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제 남편이 된 것도 너무 좋고요. 근데 그 사람이 더 이렇게 그래도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에 일단은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부모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고 인정해 주시고 그게 제일 감사하고 기쁘고요. 그리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되게 그게 고마운 것 같아요. 성격이 포악한 제 옆에 일단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친구 같아요. 항상 나를 많이 이해해주고. 10년 넘게 해오던 사회복지사 일도 그만둔 아내는 남편의 회사 일을 도우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동욱 씨가 외출에 나섰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찾는 곳이라는데요. 올 때마다 양손에 공구들이 가득합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고 불편한 몸을 이끌면서까지 온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휠체어 좀 수리를 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바로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휠체어를 무상으로 수리해드리는 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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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휠체어 받으려고 왔어요. 네, 어서오세요. 네, 이거 휠체어 바람이 빠진 것 같아요.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람만 빠지는 게 아닌가요? 그래요? 저기 일단은 요거 좀 펴서 한번 점검 좀 한번 해주세요. 이거 무시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작은 거 같더라고요. 무시가 아니면 다 전체적으로 다 튜브도 그렇고 이게 좀 보관을 오래 했대요. 상부에서 그래갖고 사부하고 살짝만 하면 다 찢어지더라고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이 힘든 노인들에게 휠체어는 생활 필수품과 다름없는데요. 낡고 오래된 휠체어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사정을 알기에 동옥 씨는 선뜻 재능기부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 어떤 제품들이 왜냐하면 한 분만 타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분 막 교체해서 타시다 보니까 뭐 타이어 바람도 없고 뭐 그 사실 저희한테는 간단하게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어디 가면 또 부품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디 마땅히 수리할 곳이 많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리를 좀 해드리게 됐어요. 최근에는 노인들을 위한 이동수단 개발에 힘쓰고 있어 어르신들을 위한 휠체어 무상수리 봉사가 더욱 남다른 의미일 수밖에 없는데요. 휠체어를 넘어 몸이 불편한 모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만드는 것이 동옥 씨의 목표라고 합니다. 타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서 그의 꿈이 시작된 것이죠. 무모하게 시작된 한 청년의 도전이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20여 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언제나 장애인의 복지와 편의를 고민하던 그의 진심이 전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일단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의 어떤 다리하고도 같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좀 해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낡고 오래된 휠체어들은 다시 깨끗한 모습으로 주인에게 돌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내려봐. 어르신의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 편안함은 물론 안전까지 책임져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지금 동옥 씨의 마음이겠죠. 다 됐거든요. 요거 일단 사용해 보시고 나중에 문제 있으면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 아이고 불편해 주는데 너무 잘하신 것 같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 너무 잘 됐어요.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잘했을까? 외국 선수나 외국 장애인들도 우리의 어떤 휠체어를 타고 활동력 있게 살아가고 또 메달도 좀 따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어떤 분들, 즉 말해서 돈이 많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 만들어서 그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거나 이제 운동할 때 또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보급해드리고 그런 게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어떤 순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다시 희망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그의 이야기처럼 우리 사회의 장애인들도 밝은 미래로 힘차게 전진하기를 바라며 금동옥 씨가 달려갈 희망찬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